꼰대 취급받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위에 사람에게는 건방진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가 쉽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이 그냥 맞다라고만 생각했을 뿐인데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그런 여유를 늘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나만 옳지 않다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험한 말, 막무가내 식의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럼 그거 자체가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생각의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40의 사를 죽을 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이효선 교수님의 마흔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흔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효선 교수님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얼굴을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다양한 매체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이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마흔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마흔이 뭐길래 그 마흔을 잘 지내려면 기술이 필요한가? 저도 이제 마흔이 끝나가는 그런 나이에 과연 마흔이 그런 시기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마다 운 좋게 제가 그거를 잘 이겨나가고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역경을 헤쳐나갔다라는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운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까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술 하나 잘 배워놓으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마흔의 기술도 이 마흔의 기술을 잘 배워두시면 마흔에 좀 큰 화를 당하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흔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마흔이 그냥 마흔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40대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모두가 사실은 40대를 지나서 그곳에 계시는 거죠. 한참 우리가 산업화의 열기가 불었던 이 산업화 시대의 40대도 있으실 것이고 이 IMF 시기에 이 생존의 시기에 40대를 겪었던 분들 처음으로 핸드폰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와서 이 전환의 시기에 40대를 겪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나홀로 시대의 40대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런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40대라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 사회에서 원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40대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40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대가 되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의 뇌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 40대가 되면 우리 전두엽 있잖아요. 이 전두엽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력이 안정되고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이에요. 전두엽이 가장 성숙한 시기가 40대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가장 합리적이고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대예요. 어떤 통찰이 생기고 패턴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시기, 상당히 똑똑해지는 시기죠. 이게 대부분의 40대에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의 변화도 있어요. 이 40대가 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까지 이틀, 3일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정말 괜찮았어요. 하루 쉬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를 새잖아요. 그러면 3일을 쉬어야 됩니다. 몽롱해서 그 컨디션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떤가요? 유행병이 돌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걸려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20대, 30대는 술을 먹고 그 다음날에 어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40살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계속 취한 상태로 계셔야 됩니다.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죠.
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40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 때문인지 마음에도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생기는 변화인데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준이 조금씩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음이 상당히 싱숭생숭하죠. 이때가 40대예요. 이게 참 잘 조화가 되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연령대가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잘 조화가 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그 똑똑함을 실천할 만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고집센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렇게 내 기준을 추구하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실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흔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되게 난해한 상황, 좀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이 혼란의 시기를 잘 버티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라고 해서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마흔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흔이 되면 내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마흔이 돼보면 나는 예전과 똑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보는 그런 변화만 생깁니다. 나는 다름이 없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른 취급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적인 역할이 그런 어른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내가 가정을 꾸린 사람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되고, 내가 꾸리는 가정이 없어도 내가 살았던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나이가 옵니다. 어쨌든 가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주로 과장급이나 부장급들이 많아요. 관리자급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내가 길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만 들었지 사실 내가 그걸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임은 무거워지고 의무는 많아지고, 그런데 권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지혜도 그렇게 내가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은 상태, 보기엔 어른이지만 참 불안한 어른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른같이 살 수 있는, 어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어른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이후에 50대, 60대의 삶을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함부로 자기 자신을 대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각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까지는 내 생각과 친하게 지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그런데 20, 30대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의 말에 마음을 살짝 열어놓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자, 50대, 60대는 어떻죠? 물론 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어떤 틈이 있어요. 근데 40대는 찐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늙었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가 듣기 싫고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내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그렇게 억울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약간 거리를 두셔야 돼요. 물론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틈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꼰대 취급받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위에 사람에게는 건방진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가 쉽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이 그냥 맞다라고만 생각했을 뿐인데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그런 여유를 늘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나만 옳지 않다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험한 말, 막무가내 식의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럼 그거 자체가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생각의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40의 사를 죽을 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역할과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커요.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나에게 오는 보상은 정말 작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예전 같은 힘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또 심란해지고 다른 곳에 내 삶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좀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4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흔의 기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검토해라, 점검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우리가 40대가 되면 아주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받게 돼요. 내 아랫사람에게 평가받고 윗사람에게 평가받고 가족에게 평가받고 사회에서 평가받고 물론 평가받지 않는 나이대가 없지만 40대는 유독 심하게 그 평가와 함께 나의 가치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는 아직 젊으니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지. 50대 60대 때는 아 그래 그렇게 천천히 정리해 가는 거지 라는 느낌인데 40대는 뭔가를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 너는 무능력해. 너는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되게 혹독한 판단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판단이 나의 생계와도 막바로 연결이 되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는 그런 평가를 하지 말고 다만 검토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하지 못해도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남에게 욕을 먹고 남보다 뭔가 잘 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맞는 길인지를 점검하고 그 방향을 검토하라는 거죠. 그 방향이 맞다면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자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등을 돌리면 정말 아무도 나에게 그런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생각과 감정의 이 두 가지 축만 잘 내가 이렇게 다듬고 있어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스스로가 내 감정을 상처 주지 않게 되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흔을 좀 더 덜 다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20대, 30대 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로 살아요. 그 얼굴이 예쁘면 예쁘게 사는 거고 많이 받을수록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마흔 이후부터의 삶은, 마흔 이후의 얼굴은 내가 만들어낸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가 마흔 이후부터는 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흔을 지나고 있거나 마흔을 거쳐야 되는 분들 스스로의 마흔을 잘 준비하셔서 마흔부터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얼굴, 빛나는 얼굴로 삶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흔의 기술이란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